평생을 내가 뺏겨야 되느냐? 그러면 나는 회생을 어떻게 하느냐?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여 전부 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강제집행을 여러분들이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강제집행에 대해서, 지급명령에 대해서 지난번에 2편 찍어드렸고, 압류와 가압류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통장과 압류는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막느냐, 급여 압류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막느냐, 이번 시간이 급여 전부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막느냐 이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급여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는 법원에서 상당히 좀 까다롭게 보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에서도 급여 가압류나 급여 압류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전부는 얘기가 좀 달라요. 전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강제집행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압류 추심하고 압류 전부는 개념이 좀 달라요. 압류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가압류는 임시로 묶어놓는 거, 압류는 집행 권한을 획득한 다음에 정식으로 묶어놓는 거, 추심은 가져오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전부도 가져오는 거긴 해요. 다만 압류 추심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여러 재산을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이거 추심해보고 안 되면 이거 추심해보고, 이거 추심해보고 안 되면 이거 추심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부는 뭐냐면, 만약에 급여 전부다 하면은 올 셀러리 이게 아닌 거야. 이 전부라는 말은 붙여서 이전한다는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찍찍이 같은 걸 이렇게 던져가지고 내가 급여를 전부했다 하면 찍찍이로 급여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내가 갖고 온 거야. 내 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개념이 완전 다른 게, 내가 만약에 어떤 재산을 압류를 해가지고 추심을 했는데 다른 채권자도 이 재산을 압류를 해서 추심을 해. 그러면 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여러 압류권자들이 추심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절차로 넘어가가지고 나눠서 가져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채권자들이 나만 채권자가 아니잖아요. 채권자 여러 명이 있으니까 이거를 나눠서 가져가야 되는 거야. 채권자 평등 원칙에 의해서. 근데 전부 같은 경우는 이 채권자 평등 원칙이 약간 예외 같은 건데, 내가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전부를 해가지고 그 전부 명령이 확정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이. 쉽게 얘기하면 채무자가 받는 급여를 전부를 해서 전부 명령이 확정이 됐어. 이미 그 내가 전부한 그 급여는 채무자께 아니라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채권자가 이거를 전부한다거나 다른 채권자가 이걸 압류한다거나 해도 이미 내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채무자의 채권자들은 채무자 재산만 압류나 추심이나 뭐 이런 할 수 있는 거지, 내 재산에 대해서는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같은 경우는 강력한 어떤 강제집행의 방식인데, 여기에 이제 상당한 위험이 있는 거야. 내가 내 채권 1,000만 원을 가지고 상대방의 채권 1,000만 원을 전부를 해갖고 왔어. 근데 이 채권이 추심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채무자의 뭐 급여라든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을 전부를 해갖고 왔는데 이게 깡통인 거야. 열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이미 나는 깡통을 갖고 있는 거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채권 1,000만 원은 사라진 거예요. 왜? 교환을 해버렸잖아, 2개를. 이게 교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고, 일단 교환을 해갖고 왔는데 이게 깡통이니까 더 이상 나는 다른 걸 추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 및 전부 명령에는 교환 가치가 있는 채권을 전부해 왔는가라는 그런 위험성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할 때는 확실한 것만 좀 알아봐요. 확실한 것만 갖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압류 추심과 압류 전부의 차이점은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급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에 대한 가압류, 압류, 이거는 법원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 절차로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급여에 대한 전부는 좀 다른 거야. 우리가 금지명령을 받았어. 금지명령이 채권자한테 송달이 됐어. 그러면 채권자는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 전부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강제집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지명령이 채권자한테 송달이 되면 이 채권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 전부를 못해요. 왜? 강제집행 못하게 해놨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연체 기간이 좀 길고 머뭇 거리다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중지명령으로 막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확정된 전부 명령에 따라서 채무자의 급여를 가져와 버렸기 때문에 중지명령, 강제집행은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중지할 강제집행이 없는 거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야. 내가 돈을 못 갚아가지고 회생을 하는데, 그러면 이 전부 채권자의 채권액에 달할 만큼 계속 평생을 내가 뺏겨야 되느냐? 그러면 나는 회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또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쟤는 평생 그냥 전부 명령 그거 확정된 거 하나 가지고 평생 얘 채무자의 급여를 다 뺏어가고, 그럼 나는 얼마나 억울해. 나는 전부 안 해가지고 그냥 압류 추심해가지고 막 나눠가지고 거의 못 받고 있는데 쟤는 다 가지고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전부 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인가결정시. 보세요. 그러면 채무자에 대한 전부 명령이 확정이 됐어. 어쨌든 180만 원을 빼고 나머지는 다 내 거가 됐는데, 인가결정 전까지는 그거는 내게 맞아. 근데 인가결정 이후에는 전부 명령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제일 쉬운 건 전화하는 거거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전화가 왔어. 채무자로부터 뭐가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 뭐 압류 및 무슨 이게 날라왔다는 거야, 법원에서. 그래서 우리 이제 직원이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랬어. 왜? 아니 급여에 대한 압류는 우리가 금지 명령으로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지 명령으로도 막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열어보니까 전부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통장에 묶였다니까 아니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는 전부 명령은 인가될 때까지는 못 뺏기니까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인가 결정을 빨리 받아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이제 곤란한 상황이 있었던 거지.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회생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하신 거거든요. 이 영상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깜빡깜빡거리 링크 있잖아요. 그거 누르셔가지고 회생의 기초 공부하세요. 엄청 쉽게 찍어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연체가 되면 채권자는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그죠? 여러 방식으로 추심을 할 거잖아요. 뭐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데, 법적으로 뭐가 날라온다? 그럼 불안한 거야. 법원의 상황 뭐가 날라오니까. 지급 명령 같은 경우는 흔히 있는데 가압류나 압류 추심이나 압류 전부는 생각보다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내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전부다 라고 하면은 빨리 해결은 하시되 조금 늦어도 너무 겁먹지 말라. 다만 개인 채권자나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인 채권자 대리할 때는 급여 전부 많이 해요. 지급명령 보내고 막 가압류하고 뭐 온갖 방법을 다, 왜 우리 의뢰인을 위해서 저는 일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박을 동시다발적으로 가한단 말이에요. 개인 채권자들이 많으면 무슨 뭐 압류고 전부고 뭐 무슨 지급명령이고 다 모르겠고 빨리 개인회생 신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압류보다 전부 명령이라는 게 날라왔으면 이거는 전부 명령이 확정되지 않게끔, 전부 명령이 확정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그냥 즉시항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즉시항고. 전부 명령의 결정문을 받은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줄 거잖아요. 야 이거 좀 해결해, 좀 귀찮게 하지 말고 할 거잖아요. 딱 봤는데 전부 명령이라고 뭐가 돼 있다. 그러면 바로 회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시항고장도 그냥 몇 줄 적으면 되는 거야. 뭐 내용이 필요 없어요. 즉시항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부 명령 확정되지 않도록 하고 회생을 진행하면 금방 해결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집행에 대한 각가지 어떤 사례들을 설명해드렸고, 이 다음 시간에는 동산 압류, 유치동산 압류에 대해서 다음 시간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